네, 이하경의 월가이드 준비했습니다. MTN 이하경 위원 나오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인사이트 열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분석할까 합니다. 팔란티어. 엔비디아, 테슬라 중심으로 생각했던 미국 증시가 이제 미국 증시를 안 하시는 분들도 이 팔란티어 관심이 극대화되고 있기에 또 이번에 깜짝 실적을 냈기에 지금이라도 팔란티어 좀 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서요. 네, 오늘 그래서 팔란티어를 좀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여하튼 팔란티어라는 주식은 실적 발표하기 직전까지도 엄청 올라갔던 주식입니다. 작년 내내 제일 많이 올라간 주식 중에 하나가 바로 팔란티어였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 발표 전에 83달러, 85달러 이런 수준에서요. 바로 실적 발표하고 나서 바로 그냥 세 자릿수로 갔었죠. 그래서 103달러로 마감됐고 어제 새벽 말씀드린 건데 잠깐 뒤로 밀렸지만 오늘 다시 급등하면서 오늘 111달러로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의미를 말씀드리면 오늘 이 주식은요, 시가총액이 2억 5천만 달러가 됐습니다. 2억 5천만 달러 하면 엄청난 돈 아닙니까? 뭐 한국 돈으로 계산조차 잘 안 되는 돈인데 또 하나가 오늘 미국 내 시가총액에서 30위에 올라섰습니다. 팔란티어가 S&P 500 들어간 게 작년인데요. S&P 500을 떠나서 지금 시가총액 30위에 오늘 랭크가 되는 엄청 기염을 토한 하루가 되겠는데요. 이 주식에 대해서 물론 미국에서도 개인 투자가 엄청 선호하는 주식이 틀림없는데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한국과 미국 증시에서 개인 투자가 제일 많이 산 주식이죠. 이거는 자료 출처가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제가 뽑은 건데요. 작년 1월부터요, 12월 20까지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더 올랐는데요. 여하튼 그때까지만 보면은요, 한국에서요, 개인 투자가 제일 많이 산 주식은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 SDI, LG화학이 되겠고요. 종목으로 보면 이제 레버리지 ETF가 있죠. 코스닥 150 레버리지 ETF가 있고, 그다음에 코덱스 또 레버리지 그냥 한 배짜리 ETF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건 수치는 이제 작년에 1월 2일부터요, 12월 20일까지 하락 등락률이니까 다들 아시다시피 좋지 않은 성과를 낸 거가 되겠는데, 반면에 오른쪽은요, 미국 주식에 투자는 한국의 개인 투자가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증권예탁결제원의 자료가 되겠습니다. 개별 증권사가 아니라요. 종목으로 보면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1등이 제일 많이 산 주식 ETF 포함하면 테슬라가 제일 많이 샀고요. 작년에 이 주식이 69%가 올라간 걸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2월 20일까지입니다. 그리고 뱅가드 S&P 500이니까 이거는 S&P 500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P 500 개인분들이 그냥 S&P 지수 투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27%. 이거는 지수와 상승폭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이제 슈드라고 많이들 알려진 겁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가들이 제일 많이 하는 또 미국의 배당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걸 추정하는 ETF들이 꽤 많이 있고,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워낙 많이 들어서 이거 미국의 무슨 다우 배당 지수 ETF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거 많이들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오리지널로 하는 것도 이걸 많이 샀는데 이것도 역시 상승률은 7%가 났습니다. 네 번째, 전체에서 네 번째가 바로 팔란티어가 되겠고, 아래 것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나스닥 100입니다. 나스닥 100에서도 여러분들 아시는 것 같은데, 여기는 특징이 그 밑에 가면 미국에서도 이제 레버리지가 있는데요. 여기 1위부터 5위 보면 레버리지 상품이 없죠. 우리나라가 약간 다른데요. 여기 이제 네 번째로 들어간 게 이제 팔란티어입니다. 팔란티어가 한국에서 개인 투자 네 번째 산 주식이고, 상승률이 작년에 12월 20일까지 370%. 네. 엔비디아보다 더 많이 샀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깜짝 놀라서 말씀드린 건데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팔란티어에 이제 많이들 가 있고, 아마 젊은 분들 중에 제 생각에 제가 만나본 소위 MZ 세대들 중에 그 주식 하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미국 주식이 현실적으로. 제가 보기에 웬만한 분들이 팔란티어를 갖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주식이요, 어저께 장 끝나고 현재 보면 최근 12개월 예상 실적 기준 PR은 무려 151배입니다. 예상 실적 기준. 그러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실적 기준을 보면 540배. 그러니까 지금까지 발표된 실적만 보면 540배니까 540년의 이익을 나야지 이 주식의 주가가 설명되고요. 앞으로 벌 것만 하더라도 150배니까
이것도 이번에 이 실적 발표하고 나서 좀 내려갔는데 아마 이번에 또 올라갔을 겁니다. 지금 어제 오늘 또 올라갔을 텐데 엄청나게 S&P 500 중에서도 뭐 적자 낸 건 필요 없고 이익 나는 회사 중에서도 그냥 탑 중에 탑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밸류에이션이 멀티플은 차고 넘친다. 엄청나게 비싸다. 예를 들어서 S&P 500 22배입니다. 22배. 그리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테슬라가 7, 80배 되고요. 엔비디아는 50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이게 엄청나게 많이 부풀려져 있는 분명합니다. 다음에 매출에 그러면 이런 것들은 그보다는 뭐 시가총액 기준 매출을 갖고 따지는 수도 있습니다. 매출만 갖고. 매출액 대비를 보더라도 PSR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62배입니다. 62배. 그러니까 매출만, 이익이 아니라 매출만. 이건 성장주는 매출 많이 따지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전체 1년의 매출, 예상되는 매출에 60년을 곱해야지 이 주가가 설명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가 그러니까 S&P 500 중에서 1위가 되겠고요. 그럼 소프트웨어만 기준으로 보더라도 6.2배입니다. 다른 소프트웨어, 모든 소프트웨어보다도 평균 그 PSR 밸류에이션이 6.2배.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엄청 비싸다는 걸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선호하고 저도 이제 예전부터 3, 4년부터 계속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이 말씀드리면 아실 것 같고 저희 머니TV 방송 월가워즈 보시면 팔란티어 얘기가 뭐 수도 없이 나올 텐데요. 이거 보더라도 고평가 논란 분명히 자유롭진 않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변동성은 엄청 클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긍정적인 얘기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압도적인 성장세를 계속하고 있고 이 팔란티어를 처음에 창업한 피터 틸, 이것도 피터 틸도 아시는 분 많으실 것 같고요. 이 창업자이자 경영자인 알렉스 카프에 대한 또 신뢰도 이런 것들이 엄청 많죠. 한쪽에 많이 선호하시는 일론 머스크, 그 젠순항 또 한편에 이 알렉스 카프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알렉스 카프가 보면 자기가 있어야지 미국의 국방이 된다, 안보 튼튼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뭐 엄청난 사람이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그나마 이번에 최근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요. 월가의 목표 주가 발표한 이후에 11곳이나 목표 주가를 상회한 것도 이건 상당히 긍정적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최고 목표 주가가 125달러에 좀 선정돼 있고요. 100달러 넘는 목표 주가가 꽤 많이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당히 비싼 거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오늘 결론은 이 주식을 계속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알아서 참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섣불리 사거나 팔 수 있는 주식이 아닙니다. 다만 신규로 이제 한번 해보겠다는 분들이 꽤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분들에서 제 의견은 분명히 드리겠는데 충분하게 사전 공부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전 공부하는 방법 딴 거 보실 필요 없고 저희 월가 워즈의 보여드에서 팔란티어만 보시면 한 두세 개만 보시면 감이 오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2년 전, 3년에도 예전에 수많은 위프트 보면 최근 두 달, 작년부터 나온 것들인데 월가워즈에서는 4, 5년 전부터 엄청 많습니다. 이 내용이. 그걸 보고 개요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분산 투자해서 좀 대응하셔야 되겠습니다. 처음에 뭐 무리해서 하지 말고 처음에 아주 최소한만 갖고 한번 보시면서 그것도 분산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주식이 하나 하기에 쉽지 않다, 어렵다 하시는 분도 꽤 많이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러면 앞서도 소프트웨어 얘기 말씀드렸지만 소프트웨어를 좀 많이 갖고 있는 ETF라든가 그리고 이런 AI 자동화에 관련된 ETF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갖고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 팔란티어를 특집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의외예요. 지난해에 엔비디아보다 팔란티어를 한국의 이제 투자자들이 더 많이 매수했습니다. 테슬라를 가장 많이 매수했고 그 다음에 이제 팔란티어 종목 가운데서는 나머지는 이제 ETF로 꾸려져 있는데 그래서 팔란티어 지금 고평가와 성장세 참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한번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헤드라인 이어갑니다. 매그니피센트 종목들 가운데 이제 실적 엔비디아만 남았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오늘 아마존이 나왔죠. 방금 나오고 나서 시간외에서 좀 하락하고 있는데요. 네, 시간에서 한 2% 정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뭐 그 더 이상 올라갈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핵심 키워드로 말씀드리면 매출과 이익은 기대 이상이 나왔습니다. 이 화면에 보시다시피 콘센서스 대비 발표하는 것이 조금씩 좋게 나왔죠. 1,872억인데 1,871억이 나왔고요. 주당이 1.5억인데 1.86이 나왔습니다. 다만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 그리고 엊그저께 나왔던 알파벳도 마찬가지인데요. 아마존도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보면 그 클라우드인데요. 클라우드 매출이 이번에 부족하게 나왔습니다. 288.2억이 예상됐었는데 287.9억이 나오면서 1억 달러가 됐건 조금 약간 비싼 것 자체가 크게 되겠고요. 전분기 대비 전분기에서의 상승률보다 적게 났습니다. 전분기보다. 그래서 전분기에는 보면 19.1%가 AWS가 늘어나는데 이번에는 전년 동기 대비 18.1%밖에 안 늘어났기 때문에
때문에 물론 증가했지만 이 일관된 흐름이 났습니다. 3대 AW 그 클라우드 시장. 다만 어저께 클라우드에서도 그 알파벳에서도 얘기 나왔고 물론 아직 아마존은 컨퍼런스 콜을 안 했지만 기존의 입장에서 보면 알파벳이 왜 매출이 부족하냐에 나왔을 때 했던 얘기가 클라우드를 사람들이 수요만큼 갖고 있지 못하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KPX 투자, 자본 주출 엄청 했기 때문에 오히려 알파벳이 발표 나온 다음에 어제 오늘 올라가는 주식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엔비디아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아마존은 워낙 중요한 거기 때문에 월요일 날 다시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한번 제가 만들어 보겠지만 핵심은 뭐냐면 또 하나의 뉴스는 아마존이 지금 월마트로 누르고 사상 처음으로 더 많은 매출을 기록하면서 전 세계에서 분기 매출 사상 최대한의 1위 기업으로 탄생했다는 것이 오늘 또 특징이 되겠고요. 그걸 가장 또 아마존의 다음 주에 볼 특징이 네네네네. 아닐까 싶어요. 네네네. 월마트를 깼을까? 유통 공룡을 깼을까? 네, 월마트 넘고 사상 처음으로 월마트 넘어선 1위 기업으로 전 세계 매출 1위 기업이 됐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 테이퍼스트리만 잠깐 또 말씀드리겠는데요. 테이퍼스트리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은 저희 방송을 꾸준히 보시는 분은 뭐 어떤 브랜드인지 알지만 보통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테이퍼스트리를 하면 알아듣는 분이 한 번도 없어요. 다만 또 그런 분들 중에서도 뭐 여성분들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가장 유명한 브랜드가 코치 브랜드 있지 않습니까? 코치 브랜드를 갖고 있고요. 또 이제 여성 의류 뭐 이런 것 중에서 케이트 스페이드 이런 걸 갖고 있고 마이클 코스 그리고 지미추 이런 걸 갖고 있는 이런 브랜드를 갖고 있는 게 바로 테이퍼스트리 있는데요. 여기가 오늘 또 나름 또 깜짝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주당이 매출 다 좋았고요. 연간 실적 가이던스를 가져오면서 회사에서 미국인들의 자신들에 대한 브랜드에 대한 강한 소비를 다시 확인했다는 얘기하면서 주가가 오늘 또 나름 또 급등하면서 역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헤드라인 이어가겠습니다. 네, CNBC에서 보도한 관세 정책 위험 종목군입니다. 오늘은 관세 전쟁 좀 소강 상태를 보였지만 트럼프의 이변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관세 정책 위험 종목군 한번 여러분들 좀 스터디하시죠. 네, 맞습니다. 이 관세 전쟁은 절대 끝날 수가 없는 거가 되겠고요. 아무튼 올해 내내 뭐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얘기합니다. 미국에서는 캐나다랑 지금 멕시코가 뭐 30일 동안 유예됐는데요. 그 직전에라도 언제라도 또 다른 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 해보니까 안 되겠다. 다시 해야겠다는 얘기 나오는데요. 그래서 오늘 그냥 여러분들 준비하시라고 이런 테이블을 갖고 가시라는 관점에서 각 기업, JP몬에서 조사한 건데요.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 심지어는 유럽도 있습니다. 아마존은 별거 아닐 것 같지만 유럽에 또 노출이 많기 때문에 각 기업에 대한 노출도가 큰 기업들에 대한 10대 개를 해놨기 때문에 오늘 이것들은 표만 갖고 여러분들 좀 유의해서 보시라. 이런 것들도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학용 위원님 감사합니다.